안녕하세요. 10분에 책 한 권을 풀어드리는 수학쌤 이학주입니다. 오늘은 팩트 플리스 이 책의 네 번째 시간이고요.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7장이고요. 운명 본능인데요. 운명 본능은 타고난 특성이 사람, 국가, 종교, 문화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어떤 생각이고요. 운명 본능이 있으면 사회의 모든 혁신적 변화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미래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혁신적인 변화는 있을 수가 없다는 이런 부정적인 어떤 관점의 본능이에요. 사실문제 20번인데요. 전 세계 30세 남성은 평균 10년간 학교를 다닌다. 같은 나이의 여성은 평균 몇 년간 학교를 다닐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문제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릴라보다 침팬지보다 못한 결과를 얻게 됐는데요. 9년을 다닌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슬람권이라든가 뭐 아프리카 이런 쪽을 생각하면, 아시아의 빈곤층을 생각하면 과연 학교를 다닐 수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운명 본능에 의해 서양의 경제는 발전할 것이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경제는 침체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팩트는 반대라는 거죠. 오히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경제 전망이 훨씬 더 밝다는 거죠. 팩트는 이란 여성은 미국이나 스웨덴 여성보다 아이를 더 적게 낳으려 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란 여성 하면 당연히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오해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는 미국이나 스웨덴보다 더 적게 낳으려 하고 있고요. 팩트는 소득과 출산율은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운명 본능의 억제인데요. 더딘 변화는 불변이 아닌 변화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더디지만 변화는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젠 이거는 불변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일 때 너무 천천히 보일 뿐이지 결국 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지식을 업데이트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의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예측을 하지만, 새롭게 업데이트된 지식을 통하게 되면 운명 본능이 아닌 세계에도 변하고 있구나, 발전하고 있구나, 더 살기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0년 전 통계와 비교해 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30년 전에 전 세계 GDP라든가 전 세계 인구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어떤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그때와 비교하게 되면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1년 전, 2년 전 이런 최근의 결과와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화가 변한 사례를 수집하라. 우리나라만 해도 대가족 문화에서 핵가족 문화로 변화가 됐죠. 불과 몇십 년 전 사이에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대가족으로 사는 집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 30년 전만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문화의 변화도 살펴보면은 운명 본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8장 단일 관점 본능인데요. 누굴 믿을 수 있나? 언론을 믿는 것은 나의 발만 보고 나를 보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만큼 시야가 좁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의 대부분은 안 좋은 뉴스, 나쁜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측을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뉴스만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단일 관점 본능에서요. 사람은 단순한 생각에 크게 끌린다는 거죠. 단일한 원인, 단일한 해결책을 선호하는 거죠. 남자들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단순하게 어떤 원인만 제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단일 관점 본능. 좀 더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의 생각의 허점을 꾸준히 점검하라. 겸손하게 나를 살펴보라는 거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해해보라 라는 거고요. 나랑 의견이 같고 항상 비슷한 사람만 만나게 되면 나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어떤 자극이 없는 거죠. 그래서 또한 나오는 게 새로운 정보에 민감해라 라는 부분이고요. 전문가는 너무 믿지 말라는 거죠. 전문가는 자기 분야에서만
전문가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라고 해서 즉 의사나 무슨 뭐 판사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다 잘할 거라는 어떤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 일의 전문가지 그 사람이 육아의 전문가라든가 그 사람이 교육의 전문가라든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수치 이전의 사람들을 보라는 거죠. 수치 없이 세계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수치만으로도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죠. 이 한스 로스링이라는 이 저자도 이 책을 쓰는 데 있어서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수치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어떤 균형적인 어떤 관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수치만으로 세계를 봐도 안 되고 사람을 보라는 거죠. 그 이전에 미국은 부유한 나라 중 가장 허약하다, 가장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즉 전 세계 기대 수명에서 40등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하면 가장 큰 선진국이죠. 근데 이젠 기대 수명에서는 오히려 선진국이 아니라는 거죠. 이유는 기초 공공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기초 공공의료보험을 뭐 민간으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의제들이 있었는데 이건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절대 아닌 거란 거예요. 경제와 사회가 크게 발전한 나라라고 해서 다 민주국가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한국 같은 경우 가장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했던 시절은 군부 독재 시절이었다는 거죠. 보면은 물론 군부 독재 시절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 경제와 사회의 발전과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좀 넓은 관점에서 이런 내용들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기 싫어도 전체에 대한 팩트를 꼭 살펴보시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들이시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